자,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 선수 관리 시스템의 대시보드 첫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대시보드의 첫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대시보드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는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대시보드 필터에서 설정된 이 기간 동안에 선수들의 훈련이나 경기 참가 가능 인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은 보통 이제 재활팀에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 이 해당 기간 동안 훈련에 참가가 가능했던 22명의 선수, 그리고 훈련에 참가를 하기는 하였으나 약간의 제한이 있었던 선수, 이 친구들은 보통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각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선수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재활에 참가하고 있는 이 8명의 선수들에 대한 정보이고요. 각 선수들에 대한 이 팀에서의 포지션, 그리고 현재 수면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웰리스 점수에 대한 평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각 선수들을 체크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로, 개인적인 정보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Athlete Availability라는 이 섹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웰리스에 대한 정보는 간단하게 피로, 스트레스, 감정, 근육 뭉침, 그리고 토탈 웰리스 점수 등으로 나타냅니다. 이 정보는 보통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는 선수들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웰리스 스코어를 보니까 팀 전체 중에서 전반적인 웰리스 상태가 좋은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웰리스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항목들이 지금 이 친구 맥스라는 친구는 피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대. 디클라인 된다는 것은 점수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얘기하고요. 감정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 뭉침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서 감정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그 전체 웰리스 점수에 기여한 각각의 요인들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지, 향상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팀 내 피로도가 높은 친구들을 순서대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안정적인 선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상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의 상태를 보는 것, 근육 뭉침의 상태를 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막대 그래프가 가장 키가 작은 친구들, 여기 있는 맥스부터 이런 친구들이 지금 팀 내에서 전반적으로 웰리스 스코어가 안 좋은 친구들이고, 여기 있는 이쪽에 막대 그래프가 큰 친구들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탑 11을 선정을 한다면, 가급적 이쪽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이쪽에 있는 친구들 가지고 탑 11을 설정하는 게 낫겠죠. 부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부상에 대한 분석은 선택된 기간 동안, 내지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각 선수가 부상을 몇 회 당했는지,
그리고 부상을 회복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었는지, 이런 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훈련을 얼마나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요, 그죠? 게임을 얼마나 못 뛰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전체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급성 만성 운동 부하에 대한 어떤 비율입니다. 위에서 설정했던 이 기간 동안 전체 트레이닝 세션 중에서 22회의 세션, 8회의 세션, 8회의 세션은 어떤 그 근만성 운동 부하가 130 이상이었고, 전체적으로 22회의 세션은 적당한 그 0.8에서 1.3 범위에 있었으며, 0.8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그래프로 이렇게 급성 만성 운동 부하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풀어서 볼 수도 있고, 자, 지금 현재 acute chronic workload ratio는 114입니다. 이 current group average가 그렇고요. 어저께 total workload가 491 유닛이었고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그 외적인 그 트레이닝 로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내적인 RP 내지는 그 심박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트레이닝 유닛이라는 지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acute chronic workload ratio는 114 정도로 적당하지만 week to week workload changes에서 주간 운동 부하의 어떤 변화가 35%로 좀 급격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CWR이 안전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week to week workload changes가 15% 이상이 나오게 되면 부상의 위험 또한 질병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는 다음 세션을 할 때 이 acute chronic workload ratio를 여전히 110 정도 옵티멀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으면 약간 508 유닛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0.8 정도로 끌어내려가려고 하면 이 운동 유닛을 335 정도로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WR 1.3 정도까지 끌어올려 가려고 하면 운동 부하 유닛을 644 정도로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644라는 유닛은 지금 현재 491 유닛에 비해서 약 150 정도가 많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거리를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운동 강도가 더 강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운동 강도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거리가 더 멀어져야지 결국은 acute chronic workload ratio가 1.14에서 1.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운동 부하에 대한 어떤 recommendation도 가능하고요. 오늘 현재 우리 팀 내에서 보니 ACWR이 1.3 이상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ACWR 1.3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훈련 강도, 훈련 부하에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수면 상태가 7시간을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7시간보다 모자라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7시간 이하인 선수들이 있으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큐 크로닉 워크로드 레시오가 1.3이 넘으면서 수면 상태가 안 좋거나 그리고 수분 섭취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훈련 강도나 부하를 조금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